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해 중국이 미국 기업의 시장을 개방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성과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 후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하게 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해외 약가와 연동해 미국 내 약가를 대폭 인하하는 정책을 재개합니다. 백악관은 해외와 가격 격차가 크고 정부 지출이 많은 약물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현지 시간 12일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주들의 주가가 대폭 급등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는 6%대, 엔비디아는 5%대의 주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주말 사이 진행된 미중 무역 협상에서 양국이 각각 상호 관세를 115%포인트 내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대중 관세는 145%에서 30%로 중국의 대미 보복 관세는 125%에서 1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3일 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상호 합의하에 대폭 인하하는 데 합의하자 바로 밤사이 뉴욕 증시가 이 환희의 랠리를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다우는 2%대, S&P 500은 3%대, 무엇보다 나스닥이 4%대 이상 깜짝 뛰어오르면서 정말 빅테크주들이 일제히 불기둥을 뿜어냈죠. 가장 먼저 전체적인 합의 내용을 보자면 우선 양측 모두 상대국에 부과했던 관세를 115%포인트나 인하하는 데 합의가 됐습니다. 미국의 대중관세는 기존 145%였죠. 여기에서 30% 수준으로 현재 대폭 낮아진 거고요. 또 중국의 대미관세 역시 125%에서 10% 수준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가 5%대, 테슬라는 6%대, 아마존은 8%대 넘게 급등하는 등 M7 전 종목이 빨간불을 켰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엔비디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공포지수 빅스가 20 아래로 내려오면서 드디어 이 투자 심리가 회복됐다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반대로 채권 금리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간 안전자산으로 계속해서 선호를 받았었던 금값 무려 3% 이상 하락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 중에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이 로봇주들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이 어제부터 유진 로봇 등이 정치 인맥주로 새롭게 부각을 받게 되면서 어제부터 움직임 보였는데요. 여기에다가 더해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LG 이노텍이 손을 맞잡고 로봇의 눈이라고 불리는 이 비전 센싱 시스템 공동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에 오늘 다시 한번 로봇주의 매기가 쏠려주고 있고요. 또 이어서 가상화폐주들 이 비트코인의 상승에 힘입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중 무역 전쟁이 90일간의 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서 이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찍나 하는 기대감 다시 모아지고 있고요. 또 이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도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젤렌스키가 에르도안과 통화를 하게 되면서 이스탄불 회담에 푸틴의 참석을 촉구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오늘 맥이 쏠리게 하고 있고요. AI주들은 계속해서 이 정치 관련 쪽으로 특히나 정책 테마주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전반적인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5%대 급등을 기록하는 등 그야말로 이 관세 우려주들이 다시 한번 날개를 폈던 어제였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까지 어제 좋은 흐름 보였었죠. 오늘은 0.07%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증시가 껑충 뛰어오른 게 어제 우리 시장의 선반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시각 2,600선 자연스럽게 안착이 됐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나 관세발 호재가 외인 수급을 촉진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현재 외국인이 줄 순매수를 이어가게 되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코스피 이때쯤이면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함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어제 코스닥 대형주들은 사실 좀 혼조세를 보였었죠. 0.4% 상승에 그치고 말았는데요. 역시나 오늘 코스닥은 1%대 강세 보였습니다. 바로 어제 코스피는 1%대, 오늘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1%대. 나란히 강보합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 현재 730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계속해서 이 외인 순매수는 들어왔다 나갔다를 좀 반복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지금 이 시각 기관은 여전히 지수 하방 단단히 받쳐주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제는 코스피가 날아올랐고요. 오늘은 이제 밤사이 뉴욕 증시 탄탄하다는 점이 확인이 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코스닥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AI의 경우에는 이 AI 대선 공약 러시에 따라서 인프라, 클라우드, 그리고 GPU 수요 급증까지 현재 매수세가 돌고 있고요. AI 기술이 단순 플랫폼에서 이번에는 버티컬 AI, 산업 특화 AI로 변모하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네요. 자, 이런 와중에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로봇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이 로봇주들 기술적인 이슈도 이슈지만 이 정책 테마주와 엮여서 함께 올라가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그리고 그 자세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지금 바로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4%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폭등을 했고 우리나라 시장은 안 가요. 참 지긋지긋하죠. 기적의 선반영. 많이들 유행으로 미는 밈인데 기적의 선반영. 안 가요. 자, 그러면 시장이 지금 나쁜 거냐? 아니요, 더 좋아졌습니다. 근데 종목은 왜 그런 거냐? 이거를 해석해 드리자면 여러분들한테 쉽게 아무거나 대충 사서 수익을 안 주겠다는 뜻입니다. 선별적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일부만 가겠다는 뜻입니다. 아주 징그럽게 어려운 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장이 박살날까 봐 그런 게 아니고 가는 것만 가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4%나 폭등을 했고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일제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폭등 막 이것저것 다 따라가고. 근데 따져고 보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생각보다 최근 한 달 동안에는 오르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근데 좀 너무하지 않으면 안 간 게 더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안 간 종목 진짜 많은데 그런 거는 올릴 생각도 안 하고. 그래도 있잖아요. 오늘 가는 섹터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좀 더 매매하기는 좋아진 게 맞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그냥 아무거나 사서 돈 벌기 쉽다? 그런 장이다? 그거를 안 해주겠다라는 제스처로 보시면 됩니다. 자, 잠깐 이번에 한번 프로그램부터 한번 잠깐 보겠는데요. 그거에 대한 지금 그 뉘앙스를 계속 분위기를 주는 거는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코스피는 1,000억 매도 나오고 있고요. 어제 미국 시장 4% 폭등 나오고 잘 올라가는데 어제 외국인들 그렇게 많이 안 샀어요. 자, 코스닥도 뭐 많이 파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매수도 안 들어오죠. 그리고 현물 쪽에서도 오늘 외국인들 거래소 126억 안 사죠, 거의. 이건 뭐 사는 거 아닙니다. 그냥 관망이에요. 코스닥은 마찬가지 관망. 기관도 맨날 사다가 잘 안 사네요, 이제. 개인들만 지금 814억. 예전보다는 많이 안 사죠. 어쨌든 대부분 다 관망세인데 그래도 시장은 나쁘진 않는데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습니다. 코스닥은 다행히도 상승 종목 수가 더 많네요. 야, 어떻게 코스피에서 하락 종목 수가 이렇게 더 많을 수가 있을까? 이것도 참 신기한 거죠. 아무리 기적의 선반영이라 그래도 그렇지. 자,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자, 미국 시장은요. 자, 다우존스, 나스닥부터 보면 자, 구름대를 벗겼어요. 18,000 돌파 안착했죠. 그러면 이게 끝난 거냐? 그건 아니고요. 일목은 바로바로 즉각 반영되는 게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유지되고 계속 모양들을 잡아 가줘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호전되는 현상에 좋은 현상이 지금 나온 겁니다. 이 구름대를 뚫고 이렇게 움직였다는 건 일단 호전적인 상황에 일단 첫 번째 모습으로 일단 저는 좋게 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전까지는 뭐 75점, 뭐 그리고 어제까지는 예측적으로 80점. 제가 85점, 90점을 안 준 이유가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폭등은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폭등하면 누가 좋아해요? 외국인들 다 갖다 주식 다 던졌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폭등하기 싫어하는 저 외국인들 봐서는 오늘처럼 움직일 줄 알았어요. 저는 미국 시장 4% 올라가도 그리고 지금 뭐 뉴스만 보면은 제가 어제 미리 얘기했죠. 뉴스를 가지고 봤을 때에서 분명히 좋은 얘기도 있겠지만 안 좋은 얘기도 나올 수 있다. 뉴스에서도 그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죠. 불협화음이라든지 잡음들이 아직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각각 서로가 완전 말장난 아닙니까? 각각 115%씩 줄였습니다. 언제는 뭐 145원이 뭐 그쵸? 120원이 뭐 오면서 엄청나게 막 때릴 것처럼.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미리 얘기했죠. 원래 트럼프 전략 자체가 강하게 밀어붙였다가 이거를 적당하게 이거를 양보를 하는 척하면서 뭔가 더 얻는 그런 이제 전략들을 많이 구사하는데, 근데 너무 심하지 않았나요? 야, 145 얘기했다가 115로 참. 그럴 거면은 하여튼 너무 차이가 커가지고 저도 뭐 적당히 뭐 한 30%나 40% 정도 줄이면은 뭐 그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115%씩 각각 줄였단 말이에요. 그래요. 하여튼 뭐 말장난 계속 할 것 같으니까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한 3주 본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유예 기간은 지금 뭐 몇 개월이었죠? 9개월이었나? 60일이었나? 90일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난다. 90일인 것 같아요. 근데 90일 동안 유예 기간 동안, 그러니까 석 달이네요. 이렇게 유지를 하지만 그게 끝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시장의 뉴스예요. 시장의 뉴스. 뭐 그러니 말거니 이미 여러분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저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예측을 하고 매매로만 접근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진짜로 그것 때문에 좋아져가지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좋아졌나? 너무 순진하게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얘기는 또 왔다 갔다 합니다. 싸웠다가 화해했다가 싸웠다가 화해했다가. 근데 어쨌든 미국 시장은 나스닥 돌파 안착을 시도를 했고 흔들지라도 구름대 위에 있을 거니까 당분간은 매매로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점수가 더 올라갔어요. 한 5점은 더 올릴 겁니다. 어제 80점이었다면 오늘 85점.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80점 그대로. 미국 장은 85점 쳐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 징글징글한 안 움직이는 그렇죠? 디커플링 안 따라가는 요 흐름 때문에 80점 그대로 유지를 하고 매매는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60점 아니잖아요. 65점 아니니까 매매는 괜찮은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코스피 이렇게 생겼고요. 코스닥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해보자면 뭐 그동안 올라갔으니까 그래도 억울하죠. 이렇게 올라올 때 동안 안 간 종목도 많거든요. 그럼 걔네들이라도 폭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로봇주 강세 보여주는 거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도 가야죠. 뭐라도. 일단은 뭐 정책적으로도 엮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미래 산업들이 다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이슈가 더 많이 몰려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오늘 뭐 로봇주들 뭐 휴림 로봇 그렇죠. 바닥에서 오늘 들어주고 거래 실리고 모양 이쁘죠. 그리고 하이젠, R&M 이런 애들도 오늘 장중에 급등 나왔고 그다음에 로보 이것도 장중에 급등 나왔고 상한가가 한 개 두 개인데 하나가 나우 뭐 어쩌고저쩌고 로보틱스 무슨 로보틱스 그러면은 로봇주입니다. 로보틱스 그다음에 무슨 로봇이다. 유진 로봇 장중에 상한가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25%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차트들이 이쪽이 로봇주들 그 외에서도 로봇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외에서는 딱히 뭐 없어요.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의 4% 폭등에 따른 우리나라 시장에 여러분들이 환호할 만한 그런 시장 흐름은 아닙니다. 아니고 오늘의 이 흐름을 볼 때는 앞으로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아무거나 그냥 대충 아무거나 사도 수익 나겠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별화장으로 가거나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런 장세로 갈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기 때문에 강세 테마를 잘 타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공개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개 방송할 텐데 여러분들한테 드렸었던 그 이스트 에이드 어제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70몇 프로가 올라갔습니다. 단기간에. 그러니까 지금 급등주 패턴을 공략하게 되면 특히 용 차트나 강한 패턴들을 공략하게 되면 지금은 이전보다는 시장이 좀 더 강해졌어요. 이게 참 말이 웃긴데 체감은 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체감은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체감은 내 종목만 안 가요. 왜 가는 것만 가나요? 라는 느낌인데 시장은 더 좋아진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안 간다라는 것은 가는 쪽으로 더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책주들 막 흔들립니다. 지금 제가 경고했던 대로 지금서부터는 정책주가 아니고 정치 테마주도 조심해야 됩니다. 인물주들 흔들림이 심해요. 정상 테마 위주로 공략을 하시고 만약에 인물주를 하게 되더라도 그 종목이 뭐 로봇에 엮인다든지 자율주행에 엮인다든지 아니면 뭐 실적이 좋은 뭐에 엮인다든지 본 그 기업의 내재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금방 이해하시죠? 그냥 이건 정치 테마다 해갖고 누구다 해갖고 뭐 정책주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대선 6월 3일 날 끝나기 전에 대부분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본질 가치, 내재 가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기업이 뭐 돈을 잘 벌고 있거나 하면 미래 가치에 뭔가를 그쵸 로봇을 하든 뭐 우주선을 만들든 아니면 뭐 탱크를 만들든 뭔가 하고를 있어야 그게 올라가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정치 테마주나 이런 것들은 아예 언급도 안 하려고요. 추천도 안 할 거니까 그냥 뭐만 알아? 정상적인 테마 위주로만 공략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이 기적의 선반영 단순히 이 농담으로만 볼 수는 없겠는 게요. 가장 먼저 미국 증시의 폭등에도 불구하고 밤사이에 MSCI 코리아 ETF죠. 이 EWY는 0.6%대 상승에 그쳤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급등을 한 것을 미국에서 이미 선반영한 결과로 좀 해석이 되고요. 또 어제는 최근 급등했었던 관세 무풍주들이 급락한 반면에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저점을 반등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강세 이어가는 흐름 보였었죠. 뉴욕 증시에서도 똑같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똑같은 논리로 현재 오늘은 다음으로 소외받던 종목인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새롭게 시장의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샵 0082번을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이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을지 점검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또 잠시 후에 오늘 오전 11시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반드시 이 유사 사칭 사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주인공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보시죠.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원익홀딩스 잠시 후에 매수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원익홀딩스 오랜만에 나와줬네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0.52% 살짝은 좀 아쉬운 시작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4,420원 선 현재 거래 중입니다. 거래량 양호하게 붙어주고 있고요. 전문가님, 이 원익홀딩스 오랜만에 한번 표적 종목으로 나와줬네요. 오늘은 어떻게 한번 대응해 볼까요? 자, 원익홀딩스는 원래 반도체 장비 위주인데 자회사가 뭐 로봇 어쩌고저쩌고 뭐 갖고 있다 그래갖고 최근에 로봇주로 많이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막 급등했을 때 제가 추천주로도 갖고 왔는데 조정받으면 일로 사라 했는데 가격이 아마 아쉽게 안 들어왔던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안 들어오고 되게 잘 움직였어요. 그래서 강한 패턴으로 바뀌었는데 이미 그렇게 강한 패턴으로 바뀐 지가 한 달, 두 달 지났을 겁니다. 제가 추천한 이후에서. 완전 바닥에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거래량이라든지 패턴을 보게 되면 이따가 일목을 보여드리게 되면 이미 구름대를 탔어요. 근둔을 타고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듯이 그리고 지금 시장이 계속 그 폭락이라든지 급락할 수 있는 그런 먹구름대를 지금 벗어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박스권은 일단은 안전하게 됐고 미국도 지금 뭐 유예 기간 90일을 앞두고 그다음에 서로 뭐 알콩달콩 하겠지만 뭐 무슨 얘기가 나오든 미국 시장 종목들이 급락만 없으면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차별화로 가는 놈만 갑니다. 그러면 강세의 흐름 속에 있는 애들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얘는 로봇주도 들어가니까 지금 로봇주가 강세죠. 그러니까 로봇주로 움직이든 그다음에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반도체 장비주도 움직여야 되고 근데 오늘 재미가 없어요. 오늘 CXL이든 온디바이스 AI든 그 HBM이든 아침에 좀 움직이는 듯 하는데 안 가죠. 안 가기 때문에 이제 뭐 다음에 또 언젠가는 가겠죠. 언젠가는 갑자기 움직일 테지만 어쨌든 로봇주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차트도
강세에 있는 그래서 차별화장에 좀 적합한 일단 이따가 일목을 보면 알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후행스팬도 주가를 뚫었고 정배열이고 우상향이 돼 있고 그리고 최근에 상승했다가 옆으로 횡보하고 수렴형 패턴에다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이젠 RNM도 지금 튄 거고 아까 봤었던 휴림 로봇도 로보도 비슷하게 해서 튄 거니까 지금 변곡점에서 지금 상방향으로 튀는 애들은 튀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시 뒤에 가격 전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익홀딩스 이번에는 이 로봇 섹터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 거고요. 가장 먼저 이 표적 종목들 현재 상황 짚어보고 오시죠.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5월 7일 수산 INT 14,000원 선에 접근해봤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아슬아슬하게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이어서 5월 8일 덴티움 74,000원 0.5%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5월 9일 삼성전자 5만 원 선의 매수가 잡아봤었죠. 매수가에는 당연히 도달하지는 못했고요.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만나보시죠. 바로 5월 10일 재룡산업 6,190원 1.3%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확실히 최근 들어서 관세 관련 움직임이 조금 더 완화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표적 종목 섹터들도 보다 다채로워지는 느낌이 드네요. 과연 오늘 장에서 새롭게 만나본 섹터인 이 로봇 섹터 그리고 그중에서도 원익홀딩스 반도체와도 함께 주로 같이 갔었던 종목이죠. 과연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재룡산업 전선 전기 테마주를 드렸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해서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도 바닥에 있어서 지금 시장이 여러분 지금 되게 나쁘게 느껴질 거예요. 아니 어제 나스닥이 4% 폭등을 했고 뭐 엔비디아가 뭐 몇 프로 갔고 뭐 애플이 몇 프로 갔고 마이크로소프트 몇 프로 갔고 근데 왜 우리나라 시장은 왜 이래? 하루 이틀 그래요, 그렇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원래 이래요. 이게 잠깐에 오는 무슨 뭐 그게 아니고요. 그냥 이거는 고질적인 그냥 풍토병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젠가는 상승자가 오겠지. 그리고 오긴 와요. 언젠가 오는데 10년에 한 번 오거나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냥 지금 이 흐름이 우리나라 시장의 앞으로의 정상적인 흐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요? 제가 시장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게 그래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쫓아가는 거 하지 말고. 근데 그 시장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약할 때나 그러니까 지난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떠 있는 거 말고 바닥에 있는 거 위주로 공략을 했죠. 근데 지금은 지금 이렇게 보면 일단 오늘 지금 첫 번째 이따가 해서 공개 방송에서 얘기할 건데 가는 것만 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게 이제 차별화장 그다음에 일단 차별화장이라고 그러죠, 그걸 차별화장 그러니까 가는 것만 가는. 그래서 강한 섹터 내에서 일단 골라야 되고 강한 거를 순서를 먹여야 돼요. 강한 것들을 순서를 먹여서 1등주, 2등주, 3등주, 4등주, 그리고 5등주까지는 괜찮은데 7, 8, 9, 10, 11, 12, 13 요거 좀 애매하고요. 14등, 15등, 16등, 20등, 21등, 22등 후순위 밀리면 밀릴수록 걔네들은 고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가는 것들은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올라섰단 말이에요. 지금 안착이 됐죠. 그럼 안전해졌으면 지금 시장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차관을 하셔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자 이따가 공개 방송 잘 들어오시고 자 그래서 재룡산업 이건 재룡전기고 재룡산업 자 재룡산업은 많이 안 올라간 종목이라 좀 억울하죠. 이 정도밖에 안 올라오고 이러고 멈춘다는 게 근데 안전하니까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고가를 돌파를 앞두고 있고 저는 돌파할 것 같죠. 저는 돌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가라고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니까. 개인들은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다고 안 삽니다.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돌파가 되면 재룡산업은 안전하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편안한 종목이니까 그래서 재룡산업 시장 분위기가 폭락 분위기였으면은 요 저점이 깨질까봐 그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자 이걸 만약에 미국 시장이 갑자기 폭락하거나 엔비디아가 20% 빠지거나 테슬라가 30% 빠지거나 나스닥이 10% 빠지면 이것도 깨질 거니까 조심하세요 하는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미국 시장은 당분간은 그 구름대 위에서 버티면서 살살살 올라가거나 흔들려도 다시 오르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도 흔들림이 작고 다시 위쪽 방향으로 뉴스가 나오면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한마디로 양호하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뭐 강한 패턴은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그냥. 여기도 일목으로 보면 요 구름대를 조금만 더 시간을 지나면 요거 구름대를 벗기겠죠. 그때 이제 상승 한번 기대해 보실 수 있을 수도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급등명중 종목 이스트 에이드. 자, 일단 이 부분은 일목으로 보면 이렇게 구름대를 여기서 벗겼죠. 이게 매수 타이밍이 이게 26일 앞이니까 뭐 이쯤부터 나온 거예요. 이쯤부터 나오기 시작해갖고 그거를 정확하게 여기 날짜로, 여기가 뚫은 날짜니까 여기서부터 26일을 땡기면 요 날이네요. 요 날이네. 요 날에 매수 시그널이 뜬 겁니다. 매수 시그널 뜬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때 추천해드린 게 아니고 오른 다음에 강한 상태에 있던 거를 조정을 받을 때 이 정도 빠졌으면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가겠죠 하면서, 이게 인공지능 AI 관련주로, 왜냐면 뭐 인공지능 AI는 앞으로 1년 동안이든 2년 동안이든 계속 정부 정책주 수혜주로 언급이 될 겁니다.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 당연히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 한번 움직이지 않겠냐 이랬는데 여기서부터 요만큼밖에 안 갔는데 72%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특징을 급등주 패턴이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단기간에 수익 많이 내줬죠? 그러면 잘 팔고 조금 남겨놓는 거 괜찮아요. 왜냐면 인공지능 AI 얘기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육 종목 원희골딩스 가겠습니다. 자, 원희골딩스도요. 이전에 제가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이것도 한번 추천했었는데 그때도 얘를 급등주 패턴이라고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여전히 급등주 패턴 맞고요. 요때에서 급등했을 때, 여기서 급등했을 때 이거 못 산 게 아쉬워가지고 조정받으면 사라고 하려 그랬는데 얘기를 못했어요. 왠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여기 내려오면 살 수 있는 종목이에요. 왜냐면 얘가 급등주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받고 올라가서 그때 추천할 거면서 좀 아쉬웠는데, 지금도 여기서 지금 이게 수렴형 비슷하게 만들어지지만 이제 구름대를 탔습니다. 탔죠? 탔고 여기 그러니까 요거는 61선이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 61선. 이렇게 하면 이제 지저분해서 안 보이니까 차트를 이렇게 바꾸면 여기 보이죠? 61선. 여기 61선 여기를 지지를 하고 지금 차별화장을 바뀌었고 로봇주가 강하게 움직이니까 요거는 현재 가격에서부터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쉽게 안 내려올 수 있어요. 로봇주들이 이슈들이 많아요. 뭐 중국 이슈도 있고 현대차 이슈도 있고, 뭐 삼성은 뭐 로봇 안 만들겠어요? 뭐 다 로봇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한 이후에서 뭐 현금은 많을 거고, 뭐 되는 사업을 뭘 또 뭐 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현대차는 뭐 가만히 있겠어요? 하이닉스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 산업으로 뭐 우리나라 기업이 뭘 또 인수하겠다, 뭐 예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뭘 딴 거를 하기는 할 겁니다. 안 하면 중국이 하겠죠. 근데 중국은 미국도 지금 거의 따라잡았다라는 평도 있고, 일부 부분은 넘어섰다라는 평도 있고, 로봇 쪽은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뭔가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로봇 이슈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면 차트를, 자, 그래서 제가 매수 가격 얘기했나요? 4,450원 현재 가격에 매수가 가능하고요. 요거 차트를 이렇게 보면 되게 많이 높아 보이죠. 이렇게 보면 완전 바닥이죠. 그래서 이게 좋은 겁니다. 크게 보면, 길게 보면 완전 바닥이고 거래가 실린, 누가 보더라도 매집 패턴이고, 이슈는 되게 크죠. 로봇 이슈로 크게 갈 수 있는 패턴인데,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 실리면서 급등주 패턴을 바뀌었단 말이에요. 모양 만들고 있고, 물론 내려오면 좋겠지만 저도 내려오길 바랬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번에 협상이 되는 게 아니고 둘이서 쌈박질 해가지고 관세 500% 매길 거다, 나는 1,500% 매길 거다, 뭐 그러면서 아주 박살이 나면 그때 한 2,500원, 2,000원 혹은 1,500원에서 이거 주워 담으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지금 둘이서 화해한다는 제스처 때문에 미국 시장에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럼 가격 안 내려오겠죠, 뭘.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 조정받으면, 제가 일전에도 뭐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만약 시장이 급락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기회로 삼아라. 뭐를 일단 살 수 있다? 로봇주를 조정받으면 사라. 하면서 뭐 하이젠 RNN부터 해서 몇 개 얘기했지만 바로 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열심히 싸워가지고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지수가 2,000이 깨진다. 그러면 사야 될 거 로봇주예요. 뭐 원희골딩스 2,000원 이하에서 주워 담아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 기회는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바닥에 있고요. 급등주 패턴이고, 아마 이스트 에이드보다는 얘가 나을 겁니다. 인공지능 쪽의 이스트 에이드인데
뭐 그것도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지만 일단은 원익홀딩스는 이전에 여기서 거래 실릴 때도 보면은 어마어마해. 움직일 때 보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모양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로봇주 튀기 시작하게 되면 오늘 봐봐요. 나우 로보틱스인가 뭐 그거서부터 해가지고 로봇주 한 번 움직이면 막 급등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61선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지금 이거를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 고가만 뚫게 되면 주성 엔지니어링 느낌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성 엔지니어링 완전 바닥일 때 이런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여기 10,000원대 이하 있을 때 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요 자리 10,000원대 2023년도 그다음에 뭐 2021년도 그래서 로봇주는 굉장히 잘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뭘 살 거냐? 다른 애들 많이 올라갔습니다. 원희홀딩스 웃긴 게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이제 시작하는 애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원희홀딩스 한번 오늘 공략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원익홀딩스 4,450원 선에 만나봤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한번 열어보고 올까요?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다 같이 만나보고 왔습니다. 확실히 지난 4월 그리고 5월 초순만 하더라도 시장을 상승에 이끌던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는 자리를 내주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시장의 판도가 다시 한번 바뀌었을 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바로 저희에게 점검 받아봐야겠죠.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반드시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1타 전략 바로 제시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첫 번째 종목 과연 어떤 종목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탑스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17,420원에 19%. 지금 이 시각 인탑스 주가 흐름 보자면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잘 돌려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16,720선까지 현재 올라온 상태이고요. 그래도 차트상으로는 단기적으로 5일선을 뛰어넘은 그런 모습이네요. 거래량이 조금 약간은 아쉽긴 한데 중관님 또 하나 아쉬운 점이 이 친구가 이제 이 삼성의 웨어러블 보핏 관련주잖아요. 보핏이 계속해서 이제 작년부터 나온다 출시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네요. 인탑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자, 종목 인탑스 질문 주신 거 일단은 차트를 보겠습니다. 굉장히 이건 좋은 예시인데요. 여러분들 이 싸다고 이제 종목을 사게 되면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많이 빠졌다고 좋은 게 아니다. 추세를 돌려야 된다. 머리를 들어야 된다. 많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면 초보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금방 알아들으면 그렇죠. 너무 좋겠지만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일목으로 그리게 되면 여기 파란색이 이제 먹구름대, 뭐 이렇게 주황색 보이는 것도 저것도 저항대입니다. 그러니까 저 구름 밑에 있으면 다 먹구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으로 돼 있거나 먹구름대 밑에 있으면 매수를 자제해야 됩니다.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먹구름대를 뚫고 올라오면 그때서부터 공략을 하거나 이미 먹구름대를 이미 올라와 있어도 그래도 그걸 해도 수익 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강한 거에 붙어 있어야, 그러니까 금동아줄이 있고 썩은 동아줄이 있고, 그러니까 정상적 쌩쌩한 동아줄이 있으면 쌩쌩한 동아줄을 잡아야 되는데 동아줄 자꾸 잡고 있으면 시간만 지나면 더 썩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썩은 동아줄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동아줄이 정상으로 바뀌려면 이게 올라와 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재생이 되거나 뭐 재생되는 동아줄은 없지만 어디 이게 올라와 주면 그때는 회복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까지는 접근하면 안 됐던 종목인데 이거 싸다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17,400원. 자, 반대로 이거 제가 오늘 표적 종목으로 가져온 일부러 강한 거 패턴을 일부러 뽑아왔는데 이거를 한번 공부를 시켜드려 볼게요. 이거 보면은 이것도 저 밑에서 먹구름대 썩은 동아줄일 때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썩은 동아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하향이 되면서 안 갈 때가 있었는데 모든 가는 종목들은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으로 돌린 다음에 구름대를 타면서 군둔을 타고 손오공이 날아가듯이 용이 날아가듯이 그렇게 바뀔 때가 와요. 이런 식으로 후행 스팬이 주가 위에서 올라타고 구름대를 밑에 깔고 올라가는, 그리고 그거를 초기 자리에서 잡아야 될 때에서 좋은 건데
그런 차트들을 찾아서 그런 애들을 해야 돼요. 이거 봐봐. 이런 식으로. 원희골딩처럼 막 엄청나게 빠졌다가 바닥에서 구름대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찾아야 됩니다. 로봇을 찾든 뭐 반도체를 찾든 뭐 방산주도 웬만한 건 다 올라갔으니까. 방산주 다 올라갔어요. 웬만한 건 뭐. 현대로템 최근에 막 급락하고 있지만 이미 벌써 다 올라갔어요. 뭐 이미 구름대 타고 이미 많이 올라가는 애들, 이런 애들이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미 늦었고, 이제 막 구름대 타고 올라가는 애들 섹터들을 찾아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질문 주신 인탑스는 여전히 구름대 밑에 있기 때문에 이건 관망 내지는 사지 말고 기다렸어야 될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구름대에서 벗겨 올라가면 재수죠, 운이죠. 근데 계속 부딪히고 또 떨어지게 되면 작년 12월 달과 다를 게 없어요. 오르는 척하다 또 떨어지고, 오르는 척하다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17,000원 정도의 지금 시장이 그래도 반등을 주는 분위기로 바뀌었으니까 17,000원 뭐 그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목 교체를, 그러니까 이미 벌써 틀어져 있는,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더 빠른 수익이 날 수 있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엔젤 로보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로봇 관련주가 하나 또 상담에 들어왔네요. 현재 매수가를 보자면요. 27,200원에 또 5%, 다행히 비중은 그렇게 높지가 않지만요. 지금 시각 엔젤 로보틱스 24,7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현재 60일선 어제 한번 터치를 하고 오늘도 약간의 안착 시도를 하고는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전문가님, 로봇주 중에서도 이 엔젤 로보틱스는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친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과연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가능할까요? 자, 엔젤 로보틱스를 일목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목은요, 단기적인 매수 타이밍으로 잡기에는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일목은 뭐를 보는 거냐면 기세를 보거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이게 강한 흐름에 있는 거냐, 약한 흐름에 있는 거냐. 단타를 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뭐 대단한 기법은 아닙니다. 근데 얘가 강하냐 약하냐를 볼 때에서는 그건 참 보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기본적인 차트로 봤을 때서 박스권 저점이 이중바닥형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시점이 맞아요. 27,200원에 사신 거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목으로 보기 전에 차트로 그냥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이게 강하냐 안 강하냐라고 만약에 여러분들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답할 수 있어요. 이게 어디가 강해요? 그렇죠? 강한 건 이미 벌써 이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였거나 강한 모습을 뭔가를 보여주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약하기는 한데 이런 거는 그냥 만만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는 가능합니다. 매수하는 거 뭐 나쁘지 않고, 로봇주도 지금 강하게 움직이니까 바닥에서 대충 샀다가 거래 실리고 움직이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나쁘지는 않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일목으로 보면 아직 좀 더 익어야 돼요. 익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그냥 차트로 볼 때는 나오지만 일목으로 보면 강한 흐름은 좀 더 시간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좀 더 보유하시고 강한 흐름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기세가 좀 강한 흐름이 바뀔 때까지, 양전을 하든 하여튼간 뭐 그런 흐름이 바뀔 때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전해진 이 엔비디아 소식 그리고 M7 소식까지 현지 기사 원문 그대로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희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밤사이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5.4% 이상, 이렇게 덩치가 큰데도 껑충하고 5% 이상 뛰어 올랐죠. 마치 어제 우리 시장에서의 삼성전자가 좀 생각이 나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요. 여기에 엔비디아의 강세론에 다시 한번 기름을 부어주는, 부채질을 해주는 그런 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NVIDIA, the bull case just got stronger. bull case 지금까지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죠. 강세론, 상승론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엔비디아의 강세론, 상승론에 더욱더 힘이 실렸다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어떤 이야기 있을지 첫 번째 서머리 만나보도록 하시죠. NVIDIA Corporation remains undervalued despite a 25% stock price increase. 그동안 엔비디아의 주가가 25%가량 계속해서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undervalued, 아직까지는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볼까요? As there's still a discount caused by panic selling. 우리나라 말로도 똑같죠. 패닉셀로 인한 공포감이 아직까지는 그 여파를 남겨두고 있다.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는 첫 번째 서머리가 나와 있네요. 한마디로 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당시에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엔비디아를 패닉셀했던 그때 당시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가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할 텐데요. The recent truce in Geneva. 제네바 협정이 최근 이제 다시 한번 스위스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관세 관련해서 이 양국의 미국과 중국의 그런 갈등 상황이 많이 진정이 되었죠. 특히나 이 양국이 서로 부과했던 관세를 90일간 대폭 인하하겠다고 밝히게 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줄었고요. 당연히 이 엔비디아뿐만이 아닌 기술주 전반의 투심이 살아난 거겠죠. 자, 세 번째 보도록 할 텐데요. NVIDIA is well positioned to navigate any future trade turmoil or escalations, maintaining its robust growth trajectory. 자, 앞으로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가 되더라도 이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과거에도 수출 제한을 피해서 맞춤형 칩을 개발을 했었던 경험처럼 이번에도 기술적인 대응을 통해서 중국 수출을 이어갈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실제로 TSMC와의 이 협업 확대 그리고 제품 라인업을 유연하게 변화시키고 있는 움직임이 최근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90일이 지나더라도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90일 지나면 안 갈 것 같고요. 지금은 갈 것 같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분위기가 이제 막 좋아졌으니까. 그렇죠. 며칠은 그래도 움직여야죠. 일단 어제 좀 많이 올라간 부분들 때문에 자 차트 보겠습니다. 많이 올라간 부분들 때문에 다시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있는데 빠지면 어떻습니까? 급락해서 원래 자리로 여기 90달러, 뭐 100달러 이하로 다시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뭐 여태까지 계속 반등 주고 올라왔었고요. 엔비디아 반등 주고 올라왔는데 일단 이렇게 그으면 일단 일목으로는 아직 저항대를 돌파하진 않았는데 그냥 추세선 이렇게 직선으로 그으면 일단 거기를 벗겼습니다. 벗기긴 벗겼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나스닥과 마찬가지 이따 공개 방송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매매하는 데서는 점수가 올랐어요. 어제까지 미국 시장 80점이었으면 오늘 85점으로 올랐습니다. 계속 85점 유지가 돼요. 흔들려도 마찬가지. 오늘 나스닥이 4% 이상만 안 빠지면 85점대에 계속 유지가 됩니다. 조정받으면 조정의 매수의 기회예요. 미국 시장 주식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주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주지 않은 것보다도 지금 우리나라에 돈들이 안 들어옵니다. 돈들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다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돈이 들어간 애들이 있겠네, 그렇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500조 중에 우리나라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1조 정도가 들어와야 우리나라 시장이 움직이는데 1조는커녕 100억밖에 안 들어온다. 그럼 100억 갖다가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삼성전자, 그렇죠? 5%도 못, 5%가 뭐야? 0.5%도 못 올리겠네.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얘기고, 뭐 설마 뭐 1조도 안 들어오겠어 우리나라 시장. 근데 어쨌든 돈이 지금 돈줄이 많이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종목들이 움직이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산에다가 물 줄 때 물 한 바가지 갖다가 가뭄인데 가뭄 30일 동안 가뭄인데 모든 나무들이 그렇죠? 모든 나무들 그 큰 산에 거기 물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양동이에다가 물 뿌리면은 그걸로 뭐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거 다 못 뿌리죠. 마찬가지. 지금 돈이 안 들어오니까 모든 종목들이 그래서 뭐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에서 제가 아침에도 저희 가족분들이나 아니면은 노란톡방이나 뭐 이런 데서 얘기를 했겠지만 네이버 밴드에서 얘기했겠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걸 확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게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온다. 아니면 기관들이 강하게 들어온다. 이것들이 확인이 되면 그럼 좀 쉬워지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 수익률은 그래도 우리나라 테마주가 더 낮습니다만 이러면 선별적으로 잘 공략을 해야 됩니다. 일단 로봇주는 괜찮아 보이네요. 자율주행하고 이쪽을 일단 집중적으로 보시고 미국 주식은 좋아진 것 같아요. 점수가 5점이 확실하게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그대로야. 80점 그대로, 미국은 85점. 그래서 그 부분 이따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거 말고 다른 애들이 있죠. 뭐 애플이든 뭐 메타든 아마존이든 다들 모양들이 괜찮아졌어요. 다 괜찮아졌는데 자 우리나라 주주 잠깐 가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리고 오늘 대형주 언급 하나도 안 했죠. 삼성전자 어제 올랐다고 오늘 0.6% 빠지고 있는 참 이 답답이 그렇죠? SK하이닉스 어제 그쵸 그 시간의 거래인지 하여튼 뭐죠? 하여튼 무슨 거래소에서 하여튼 거래 주문 잘못 나왔는지 뭐 그래 차트가 이렇게 됐는데 뭐 올라가는 것도 별로 없고 현대차 지금 대형주가 보여주는 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어쨌든 어제 미국 시장이 4% 이상 급등이 나왔고 그랬으면 오늘 외국인들이 왜냐면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시장을 읽는 거예요. 읽어가지고 장이 무지막지하게 폭등장이 오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돈 벌기 싫어가지고 발가락으로 엔터 쳐도 돈 버는 장이 나오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머리 싸매고 매수해서 돈 벌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따라 들어가도 맨날 물려가지고 손실 날 장인지 이런 거를 구분해 주는 거거든요. 일단 매매하는 데는 좋아졌지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발가락으로 엔터 쳐가고 수익 내는 장은 절대로 안 나오겠다라고 지금 대형주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돈들이 안 들어오고 안 그랬으면 폭등 나와야죠. 오늘 현대차 20% 폭등 나오고 자동차주 다 급등 나오고 뭐 엔터주 급등 나오고 뭐 항공주 다 급등 나오고 조선주, 방산주 어제 그저께 빠진 거 미안합니다. 다시 올릴게 하고 급등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렇다라는 것은 저 한 3주 본다 그랬죠. 3주 뒤에 또 트럼프가 또 이상한 얘기 해갖고 그렇죠. 아니면 뭐 시진핑 이상한 얘기 해갖고 다시 또 흔들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흔들면 다시 매매의 관점에서는 싸게 사는 기회예요. 근데 미국 주식은 그렇게 전략을 세워서 매매해서 아마 그 리듬을 타기가 굉장히 좋을 겁니다. 미국 주식은 순수하게 지금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선별적으로 가려야 됩니다. 힌트는 계속 주고 있어야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 있죠. 강한 애들을 위주로 해갖고 잘 공략을 해야 됩니다. 일단 원익홀딩스는 안전한 것 같고요. 그 외에서도 그리고 어제에서 보니까 가상화폐 쪽으로 STO라든지 요즘에 증권주도 강하죠. 그리고 또 뭐죠? STO 가상화폐, CBDC 디지털 화폐, 보안 요것도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궁금하면 이따가 공개 방송 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어쨌든 엔비디아 어제 올랐고 뭐 테슬라도 잠깐 볼까요? 테슬라도 올랐고 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분은 좋겠지만 이게 또 큰 수익이 났냐 그러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수익은 테마주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스트에이드 72% 수익 났는데 테슬라가 여기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갔다고 그런 수익 당연히 안 나올 거고. 그래서 테마주에서는 수익이 더 크니까 더 잘 나눠야 돼요. 미국 주식 그다음에 지금 코인 시장도 어제까지 불장이었다가 지금 살짝 조정받는데 또 갈 겁니다. 일단 그런 얘기도 할 거고 어쨌든 코인, 주식, 우리나라 국내 주식,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다 왜냐면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위험한 자산은 없습니다. 계속 이쪽 저쪽 돈들이 도니까 그래서 이 돈들이 도는 흐름들을 잘 타야지만 전략을 잘 구사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해 혹은 내년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 평생 투자하고 주식하고 그 주식을 우리나라 국내 주식만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 주식, 코인 주식 요거를 하는 앞으로 평생 할 거잖아요. 평생 이게 계속 돈들이 돌아다니니까 그 흐름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만 갖고는 승부가 안 나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돈줄이 다 말라서 다 도망갔는데 이거 갖고 승부를 보겠다고요? 여기 가뭄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몰리는 쪽으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일단 미국 주식,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식, 그다음에 코인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잠시 후 11시 저희 전문가님의 보충 수업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